안녕하세요. 샤인온유 사주타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을사년 운세 1편, 2편 영상에 이어서 3편 사주 원국에 경금이 있는 경우 그러면 을사년의 을목과 을경합금이 되죠. 그리고 지지에 유금이나 축토가 있으신 분들은 을사년에 사화가 오면서 사유축 삼합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5년 일사년에 어떠한 운의 흐름이 있을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의 을사년 운세 1편과 2편 영상 아직 못 보셨다면 한번 보시면은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로는 을목과 경금이 만나서 합을 이루는 만남과 합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을사년에 대한 그림으로 천간합의 이론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사주 명리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요. 갑기 합화토 또는 그냥 갑기합토, 을경합금, 일겸합화금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좀 미세한 용어의 차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짚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일경합금이 되면 사유축 삼합이 되면 을사년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선생님들마다 아주 약간씩은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면서요. 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합친다라는 말이 되고요. 합화라는 말은 서로 만나면 합을 해서 변화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합을 한다는 것은 일경합의 경우처럼 을목이 혹은 경금이 서로를 만나면 상대방을 만나면 서로가 합을 한다. 서로의 기운이 융화된다입니다. 서로의 기운이 융화가 된다는 것은 결국 각각의 기운이 자신의 고유의 색채가 반감되지만 서로 조화를 이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합화라는 것은 을목과 경금이 만나서 금이라는 오행으로 변화한다라는 의미이고, 예를 들어서 갑목과 기토가 만나면 갑기 합화토이니 갑목과 기토가 만나면 오행토라는 전혀 다른 기운으로 변화한다라는 것이 바로 합화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올해 을사년의 을목과 경금은 합을 하면 다른 오행이 만들어지지 않고 을목이 경금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을목과 경금만 다른 오행, 새로운 오행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을목이 경금을 따라간다. 을목이 경금으로 융화된다, 변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마치 을목의 아리따운 처녀가 경금의 터프한 남성에게 꽉 잡혀 시집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의미는 아무래도 여러분 사주가 특별히 오행목이 강하지 않다면 이 을목은 경금에게 흡수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을경합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경금 입장에서는 을목이 가지고 있는 기운을 자신의 위주로, 자신 주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금은 양간이고 을목은 음간이기 때문에 둘의 합의 관계에서는 경금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을경합금이라는 말의 의미가 주듯이 을목보다는 경금이 주도적이다, 더 주요하다,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는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동시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을목이 여러분 사주에서 꼭 필요한 기운이라고 한다면 그 을목의 기운이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금 역시도 어떤 부분에서는 을목하고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금 입장에서도 경금인 나 자신도 어디엔가 한눈을 팔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금이라는 남학생이 연애를 하느냐고 을목이라는 여자친구에게 푹 빠져서 공부에 집중 못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금에게 을목은 정제입니다. 모든 양가는 극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적극적이라고 한다면 경금 일간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오행인 경금 입장에서는 내가 극해서 취하려고 달려들었다가 되려 사랑에 빠지는 것이니까 정제의 키워드인 나의 안정된 재물, 금전, 꼼꼼함, 월급, 결과, 안정된 목표를 갖게 되는 것,
그리고 그 가정이 비교적 순탄할 수 있다라고 비유해 볼 수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비교적 신경을 덜 쓰게 된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과정이나 다른 내가 신경 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경을 덜 쓰게 된다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경합은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있습니다. 합한다, 화합한다라는 의미 자체는 왠지 좋아 보이는 그러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냥 합하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그냥 그런 막연한 인식이 있었거든요. 자, 세 번째, 일경합. 그래서 뭐 어찌 되는 건데? 예, 이렇게 한번 좀 잡아 봤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을 텐데 제가 잔뜩 뜸을 들인 것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남자분들은 연애운이 있다. 더 나아가면 결혼운도 있다라고 될 수가 있고요. 꼭 경금일간만 해당되는 게 아니십니다. 예, 경금이 사주에 있으신 분들 다 해당되세요. 예,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재성을 남자분들에게 여자, 애인, 배우자로 보는 게 정석이긴 한데 여자분들도 요즘 시대에서는 재성을 이성으로 봐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위에서 언급했듯 안정적인 재물 등의 연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좀 따져볼 곳이 있기는 한데요. 각자 사주에 따라 변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의 상담의 영역으로 좀 남겨둘까 합니다. 세 번째로 십성으로 쭉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금이 일간이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대로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금일간이다라고 한다면은 천간에 경금이 있다면 경금 겁재가 나의 편재와 합을 하는 것이니까 그럼 겁재가 나의 편재를 가져갈 수도 있고요. 혹은 가져올 수도 있고 함께 그런 편재적인 어떤 그런 행동들,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임수, 개수, 일간인 경우에는 경금이 인성이고 을목은 식상입니다. 그럼 이 두 오행이 융합해서 장인정신, 기술, 지식을 상간의 언행으로 풀어낸다. 인성과 식상의 합은 내가 공부하고 생각하고 내가 갖춘 지식이나 자격증 등을 말과 행동, 아이디어 등으로 승화시키고 그것이 공적이든 사적으로든 인정받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뭐든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니까요. 이러한 것들은 때론 지나친 나이브함이나 어떤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마음이 강하다 보니 자칫 오판하거나 타인에게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한 현상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간목, 을목, 일간은 경금이 관성, 을목이 비겁입니다. 그럼 을목 비겁과 함께 또는 그러한 추동성과 추진력, 힘이 생겨서 관성의 압박에 적극 대처하고 버틴다. 또는 알고 보니 관성이 내 편이 아니더라. 여자분들에겐 어쩌면 내 남자인 줄 알았는데 나의 비겁이랑 놀고 있다더라. 라가 될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병정화 일간에게는 경금은 재성이고 을목은 인성이니까 그동안 갈고 닦은 지식이나 기술, 능력을 현실화시킨다. 금전화시킨다. 그리고 그것들을 시장에 내놓는다. 그리고 또 문서운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부동산 문서가 현금화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화일간이라고 하신다면은 을목이 인성이 되어 일간에게 힘을 주는 요소인데 만약 천간에 경금이 있으면 일간인 나에게 힘을 주는 요소가 필요한 사주 입장에서는 경금에게 을목이 흡수되는 것과 같은 의미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자, 여러분이 목일간인데 비겁이 필요한 사주 명식이다. 근데 경금이 있다면 일목 비겁이 제 역할을 못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만약 간목일간처럼 경금 편관이 을목 겁재와 합을 하니까 경금 편관이 나를 극하다 말고 을목과 사랑에 빠져서 나를 극하는 걸 잠시 잊고 지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이러니합니다. 자, 여러분이 토일간이라고 한다면 을목이 와, 토다!
극하러 가야지 라고 하고 오다가 경금을 만나서 한눈 파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도 여러분이 관성이 없거나 약해서 관성이 필요한 사주라고 한다면, 관성이 아무리 일간인 토를 극하는 오행이라고 해도 필요한 오행이 될 것인데,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금일간이라고 하신다면은 역시나 위의 내용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성과 비겁이 많은 사주라면은 호불호가 확 갈릴 듯합니다. 네, 좋은 면은 확 좋겠지만 안 좋은 면은 확 안 좋는, 이 부분은 좀 각자의 사주 명식을 좀 더 확실하게 대입을 해 봐야 조금 더 제가 어떤 부분이 더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수일간이신데 목 오행이 필요한 사주에서는 경금과 합을 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흡사한데요. 조금 더 추가해 보면 을목 식상이 운에서 오지만 생각보다 식상의 능력이 제한됨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지지에 목 오행이 있어주는 게 좋을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번에는 사유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사주 지지에 유금이 있다면 일사년에 사화가 와서 유금과 사화가 합을 해서 금기운을 더 강하게 해줍니다. 축토도 있으면 완벽한 삼합이 되는 것이고요. 유금만 있어도 반합이라고 합니다. 이 강해지는 오행금을 자신의 십성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될 듯 하고요. 이 부분은 각 일간별 울사년 운세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행금이 강해지면 생기는 다른 오행들의 어떤 변화나 작용, 상호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말씀드릴 건데요. 십성뿐만 아니라 각 오행들 간의 상호작용을 잘 한번 살펴봐야 하니까요. 우선 금오행이 강해지면 금오행은 목을 강하게 극을 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은 이 극을 받는 오행목은 순수한 나의 의지나 의견을 주장하고 치고 나가는, 그리고 시작하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그리고 고집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것들이 금의 극을 받으니까 한풀 꺾일 수 있는, 그리고 건강적으로는 크고 작은 사고수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자동차 관련한 사고수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절, 허리, 두통, 간, 신경계통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금은 오행수를 생합니다. 여러분 사주에서 오행금과 수가 힘이 있거나 혹은 약해서 필요한 오행이라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각각의 경우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다를 건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오행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2편 영상에서 언급한 게 있으니까 오행수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 부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행화에 관련된 부분은 차후에 제가 일간별 운세나 혹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유축 금삼합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요. 여러분 사주에 유금이 없어요. 근데 축토가 있다면 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은 선생님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자, 오, 묘, 유를 왕지라고 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각 계절의 여왕님, 여왕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왕지들이 음간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이 여왕님들, 그리고 수, 화, 목, 금, 이 삼합이 되는 이러한 글자의 모임에 이 왕지들이 가운데에 위치하는 이 왕지들은 지장간이 다 각각의 그 오행을 순수하게 담고 있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주에 유금이 없고 축토만 있다면 이것은 합이라고 부르기 힘들다, 아니다, 반합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금이 없이 축토가 있는데 사화가 와서 사주 원국의 분위기를 한번 싹 훑어보고요. 와우! 이 사주는 금이 센데? 그럼 나 축토 지장간에 있는 신금에게, 야, 신금, 너 여기 사주 이렇게 딱 보니까 금이 대세인데, 너 그냥 나랑 같이 금하자. 이렇게 좀 축토의 안에 있는 신금을 이렇게 좀 꼬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축토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이 안에 병화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이제 사화가 "아야 걱정하지 마. 병화 얘 약해." 라고 하면서 이 왕진, 유금, 대장이 없어도 얘네들끼리 뭉쳐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마치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노릇한다는 그런 속담처럼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주에 축토가 있지만 금기운이 약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또 사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나 원래 화오행이니까 당연히 난 화기운이지. 대장도 없는데. 뭐 쫄따구끼리 뭐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 나 몰라." 이렇게 한다라고 좀 이렇게 좀 제가 나름 재미있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 각자 사주 내에서 어떤 오행의 목소리가 큰지를 보는 거죠.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두 가지 의견을 절충한 것이 될 수 있겠고요. 나쁘게 보면 한 발 빼고 한 발 담그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제가 을사년 운세 시리즈 3 편까지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 편에서는 을사년의 을사라고 하는 간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요. 2 편에서는 을사년의 사화랑 신금과의 관계, 그리고 3 편에서는 을경합과 사유축 삼합의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이 3 편을 하면서 나름 간결하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각 일간별 운세 내용에 좀 다룰 이야기가 꽤 포함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쪼끔 간략하게 생략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각 일간별로 을사년 운세에서 이렇게 좀 다룰 때 그런 부분들도 보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충하고, 또한 각 일간별로 또 집중감 있게 다룰 거기 때문에 더 또 앞으로 도움되는 영상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 업로드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